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무릎 관절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릴 주 내용은 뭐 관절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어떤 치료, 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나,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 수술 방법 을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주의 산남동의 마디사랑병원이라는 관절 전문 병원을 좀 하고 있고요. 주로 관절 쪽의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수술, 재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픈 무릎 그대로 두실 건가요?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면서도 이제 관절 전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처음에 이게 접하거나 만나게 되면은 상대편이 어디 몸에 이상은 없는가가 이렇게 그냥 직업적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보니까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관절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저분은 얼마나 아픈가? 저분은 고칠 만한 분은 아닌가? 응? 이제 그런 이제 의사 이제 호기심이 이제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관절에 대한, 특히 무릎 관절에 대한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잠깐 이게 그림이 나오는데, 사람은 나이가 먹게 되면은 누구나 다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기가 되면은 통증을 또 느끼는 시기도 오는데, 이런 통증은 나이가 먹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차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40 넘고 50 되면 머리가 허여지고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기계적인 소모에 의해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무릎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뼈, 밑에 뼈가 있고 앞에 슬개구리라는 뼈, 이게 세 개로 관절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도관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고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안정성, 잡아주는 역할은 인대라는 구조물들이 하는데, 인대는 크게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가 있고, 관절 안쪽에 우리가 십자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는데, 앞쪽에 또 하나가 있고 뒤에가 하나가 있어서 무릎은 크게 네 개의 강한 인대에서 안정성을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오는 원인은, 첫째는 노화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먹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누구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무리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직업적으로 몸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 격한 운동을 했다든지, 그거 이외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요즘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든 사고를 당하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관절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물렁뼈나 뼈를 싸고 있는 연골들이 손상이 되면은 그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통증도 오고 아프고 붓고 그런 이제 병이 오게 되는데, 이 그림은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이제 원인을 잠깐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위에 뼈, 밑에 뼈가 있으면은 뼈를 싸고 있는 하얀 연골이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검은 물렁뼈가 있거든요. 이런 관절염이 시작이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는 물렁뼈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뼈를 싸고 있는 연골도 손상이 되면은 관절염이 올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손상이 된다면 관절염은 더 쉽게 오겠죠. 이제 이런 것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관절염의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은 뭘까요? 무릎 관절염. 그렇죠. 아픈 겁니다, 아픈 거. 이 통증은 처음에는 심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무리해서 쓸 때 아프겠죠, 처음에는.
뭐 내가 뛴다든지 계단을 이제 등산 같은 걸 해서 많이 올라내릴 때 아프다면은 그 위에는 일상생활 할 때 조금씩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잘 때도 아프다면은 그때는 이미 병이 꽤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도 무릎이 부을 수도 있고요. 무릎에 물이 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뻐근하다, 뻑뻑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병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여기도 아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오다리가 될 정도로 심하게 이제 무릎이 변형까지 오겠죠. 만약에 무릎이 이렇게 발을 붙였을 때 무릎 안쪽에서 이 간격이 벌어진다면은 그거는 이미 꽤 진행이 된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관절염이 있는 분들 사진을,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은 오른쪽 무릎이 많이 지금 이렇게 좀 벌어지죠. 걸을 때마다 휘청휘청하죠, 그죠? 빨리 못 걷고요. 이분도 오른쪽 무릎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보면 다리가 휘어 있고 빨리 못 걷고, 이게 우리 오리걸음을 하죠.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또 다른 분은, 이분은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걷고 빨리 못 걷고 걸음의 폭도 많이 못 내디죠. 이런 경우는 아주 이제 심한 관절염이고, 지금 보시는 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60 전의 분인데 이미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아마 별로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관절염은 남자분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분은 남자분인데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 있죠. 보이시죠?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서 오른쪽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내 무릎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불편한 관절을 갖고 싶은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초기에 적절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다면은, 아니면 설령 지금 이 상태에 내 무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만 고칠 수만 있다면 아마 그거는 일생의 큰 행운이고 아마 행복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보셨던 분들을 그동안 제가 치료하고 수술해서 어떻게 낫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기억나시죠? 아까 처음에 보셨던 분? 오른쪽 무릎이었었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거 찍은 동영상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이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분이거든요. 오른쪽 무릎이었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해서 찍어놓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걷고요. 이분은 아까 양쪽 무릎 다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제대로 못 걸었던 분인데, 이분도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자분도 한 분 계셨었죠. 이분도 수술을 했었습니다. 일단 다리가 곧아졌고요.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이분은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었었어요. 80이 훨씬 넘은 분이었었는데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던 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치료했던 걸 토대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진단, 비수술적인, 수술 안 하고 하는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무릎 관절염이 흔하게 올까도 한번 미리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젊은 나이는 사실 관절염은 심하지 않습니다. 외상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있지 않으면 심하진 않은데, 50이 넘어가면 누구나 다 관절염은 올 수가 있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가 더 흔한 이유는 사실 일하는 노동이나 외상이나 그런 걸로 치면은 남자가 더 많겠지만은 여자들이 관절이 더 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관절염이 더 일찍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부모 형제 중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무릎을 많이 쓴다든지 뭐 다친다든지 그런 분들이 관절염이 올 수가 있겠죠. 이거 전화 오시네. 껐나요?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올 수 있는 분들은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다 온다는 거고요. 여자분들이 더 많고 무릎을 많이 쓰는 분들은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진단을 내려야 무슨 치료가 되겠죠, 그죠?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워낙 발전이 돼서 진단이 거기에 또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진단도 아주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요, 선생님. 제가 일단 강의하고 마지막에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 뒤에 카메라가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PD 선생님이 편집하느라고 힘들어요. 좀 듣고 계시다가 이따 질문하세요. 첫째는 관절염의 진단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 찍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엑스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엑스레이는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엑스레이 찍는 기계도 우리 자동차도 뭐 싼 게 있으면 비싼 게 있듯이 엑스레이도 여러 가지 사양이 있거든요. 이 보시는 그림은 무릎 관절에 대해서 특별한 각도에서 관절을 보기 위해서 찍는 사진이고요. 이것은 엑스레이에 특별한 힘을 줘서 관절의 간격을 보기 위해서 찍는 사진인데, 이것을 우리가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하얀 물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꺾고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릎 안쪽에 간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쪽, 여기 보시는 건 우측이죠? 우측의 이쪽 간격보다는 이쪽의 간격이 더 좁아져 있죠. 관절의 간격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찍는다면 간격의 차이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엑스레이지만 찍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 무릎 관절과 관련된 진단에서 초음파 검사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도 제가 보기엔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병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전문 병원들에서는 이런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많이 관절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정확한 검사는 MRI입니다. MRI는 현재 나와 있는 관절에 대한 정밀 검사 중에서는 가장 정밀한 검사지만, 다만 이제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찍기가 이제 부담이 되죠. 그래서 병이 진행이 된 분들한테 찍게 되는데, 물론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80이 된 분들은 사실 이미 병이 꽤 진행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MRI 찍는 경우는 없지만, 뭐 이제 젊은 사람들 30대도 관절염이 올 수 있고 40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MRI를 찍을 수도 있겠죠. 하고 필요하다면 골다공증 검사도 하는데, 사실 골다공증 검사 자체가 관절염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관절염에 동반해서 골다공증이 있다면 같이 뼈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의 병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이 4가지 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무릎 슬개 대퇴 과압박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우리 물렁뼈, 반월성 연골의 손상입니다. 세 번째는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데, 관절 연골의 손상인 경우도 큰 원인이 되고요. 이미 연골 손상이 꽤 진행이 된 관절염 자체도 이런 우리 관절염의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슬개 대퇴 과압박 증후군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정도가 이걸로 인한 통증을 경험했든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집안 내력도 이 병이 있어서 저도 이 병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어떤 병이냐면은 무릎 앞에, 이 무릎 앞에 그 종자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 앞쪽으로. 앞쪽에 뼈가 있는데 그 뼈에 간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이건 그 뼈에 대한 관절의 간격을 보기 위해서 찍는 특별한 엑스레이인데, 안쪽의 뼈의 간격과 바깥쪽의 뼈의 간격이 이쪽에 있는 그림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그림은 뼈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느낌이 들고 안쪽의 간격하고 바깥쪽의 간격이 안 맞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안쪽에 그과 바깥쪽에 그 간격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관절이 이렇게 똑같이 다 이게 그 접촉면이 닿는다면은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어느 한쪽은 닿고 어느 한쪽은 안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닿는 쪽만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병이 오는 병을 우리가 슬개 대퇴 과압박 그 증후군이라는 그 말을 씁니다. 이런 그 과압박 증후군이 오게 되면은 초기에는 이건 이제 수술할 때 찍어놓은 저희가 이제 관절경 수술 사진인데, 이게 수술한 기구를 이용해서 만졌을 때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면은 점차 연골이 손상이 돼서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관절염까지 오는 그런 병인데, 이 병의 특징은 젊은 나이부터 통증이 온다는 거고요. 10대, 20대도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주로 통증은 대표적인 게 계단을 내려올 때 많이 아프다고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등산을 갔다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통증이 심하다고 하고요. 무릎을 오랫동안 구부리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등산을 갔다 내려올 때나 계단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영화관 같이 이렇게 좁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들다든지, 버스를 타가지고 장시간 그 이동을 하는 경우에 무릎이 아픈 분들은 대부분 이런 그 과압박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상으로도 진단이 어느 정도 되고요. MRI 찍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MRI 찍게 되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관절염이 온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물렁뼈, 반을성 연골이 손상이 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반을성 연골 파열이라고 하는데, 우리 무릎 안에 반을성 연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무릎 모델인데, 이쪽에 있는 것이 바깥쪽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안쪽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건 약간 이렇게 C자 모양을 그린다면은, 안쪽에 있는 거는 큰 원을 그리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반을성 연골은 무릎 관절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기계에서도 보면은 스프링 같은 역할, 베어링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딱 맞습니다. 스프링이 없다면 기계가 이게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오래 못 쓰겠죠. 베어링이